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 전역에서 시작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로 바이든 정부의 성적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이 압도적으로 경제에 쏠려 있는 가운데 어떤 평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선거 소식은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첫 흑인 주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웨스무어 후보가 있는 메릴랜드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선거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후보가 포진한 곳들입니다.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프레임으로 규정한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동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선거 캠페인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권자들이 경제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 성과를 설명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미국인들의 관심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경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ig thing that's driving my vote is just trying to get a handle on inflation and turn the tide. I think everybody would universally agree that things are too expensive.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선거 하루 전 판세 분석 매체들은 대체로 하원에 이어 상원도 공화당의 약우세로 평가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의 탈환이 유력하고 상원은 접전지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란 예측입니다. 만약 상하원 둘 다 공화당에 내어줄 경우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435명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 35명, 36개 주 주지사를 선출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하원부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수세에 몰리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 위협 수위를 높여왔죠.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안보수장이 비밀 회담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봉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약 2,000개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를 등에 진 채 핵 위협을 가해왔던 러시아.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얼마 전까진 근거 없이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쓰려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핵무기를 동원하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 돌연 핵 협박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지난 2일 성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서방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이 확전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연쇄회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그리고 동맹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 니콜라이 파트르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I'm not guaranteeing you that it's a false flag operation yet. We don't know. But it would be a serious mistake. 신문은 회담이 최근 몇 달 사이 이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시기나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장한다며 사실상 부인했고 크렘린궁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여 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더해 위중증 지표도 상승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겨울철 유행 전망과 향후 방역 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소식 김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만 2,273명.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7만 명을 넘었던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언급하면서도 재유행 시작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만 증가폭이 점차 커지면서 재유행 조짐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0명대 수준에 머물렀던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숫자가 늘면서 최근엔 360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도 30% 가까이로 올라갔는데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와 독감,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자칫 병상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아병상이라든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추석 환자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특수병상들의 확보가 지금은 올 겨울철 지나가면서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개량 백신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1%로 하루 새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도 평균 30%대로 중증 예방을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희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오릅니다.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함께 오를 예정인데요. 이 자체는 반갑지만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용 정책대출 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등장 후 가입자가 계속 늘어 8월 기준 예치금이 105조 원에 달한 주택 청약저축. 국민 둘 중 한 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 8월엔 사상 처음 가입자 수가 줄었습니다. 2012년 연 4%였던 이자는 매년 떨어지다 2016년 8월 1.8%까지 떨어진 뒤 동결된 상황. 최근 4에서 5%까지 오른 은행금리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아예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2.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6년여 만으로 다음 달에는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현재 1%에서 1.3%로 올릴 예정입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축소를 위해 인상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물론 시장금리를 고려하면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로서도 충분히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등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 금리를 올리면 버팀목, 디딤돌 등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무주택 서민용 정책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 내년 초에는 강한 금리 인상 압박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서울시가 연말 승차난에 대비해 심야 택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법인 택시 기사 채용도 늘릴 계획인데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도 증차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을 박산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야 시간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들. 저녁 자리가 많은 연말에는 상황이 더 답답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말 택시 승차난을 공급 확대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택시 공급을 하루 2만 대 수준에서 2만 7천 대까지 늘리기 위해 개인 택시 부재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택시가 4만 9천 대가 서울에 운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심야에는 약 1만 3천 대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택시 기사가 이렇게 운전하고 싶을 때 언제든 나와서 운전할 수 있고 다시. 그동안 유지됐던 3부제나 특별부제 등은 연말까지 사라지게 되는데 시는 약 5천 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 채용을 늘려 2천 대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심야 승차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승객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선 지하철과 함께 심야 시간대 버스를 증차합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예고대로 심야 할증 시간이 24시에서 22시로 당겨지고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비싸지는 택시 요금에 승객들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택시기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